예, 글로벌 시장 그러면 확인해 보면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들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글로벌 투자전략팀의 문남중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바쁘신가 봐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자주 찾아뵈야 되는데. 예. 근데 지금이 네. 시점으로서는 참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에 있어서는 꼭대기인가 아니면 더 가나 많은 분들이 참 궁금해하실 그 언저리인데 어떻게 될지 한번 차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 먼저 뉴욕 증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갈 수 있을까?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기가 중요하다 계속 얘기는 해드렸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상황이나 전망은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그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차트를 보시면 그동안 단기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담이 좀 느껴질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한 건 맞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이 풀린 유동성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게 됐던 이유는 결국에는 경제 정상화를 재개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모든 악재들을 다 상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조는 앞으로도 더 이어질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이제 어떤 위기 국면에서 증시라는 게 저점을 형성하고 나면 대략적으로 30에서 50% 정도 반등을 보인 이후에 대략 시상 기간 동안 조정을 겪고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는 게 어떤 패턴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계속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6월 들어서 현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모습들을 본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과거의 어떤 학습 효과를 반면교사 삼아서 어떤 악재가 발생한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으면 일단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5월 28일 이제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과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 기자회견 때 변동성이 커진 그 부분을 좀 상기시키면 좀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일단 과거 학습 효과는 투자자들이 분명 인식을 해야 되는 기술적 요인이긴 하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어떤 3월부터 시작된 정책 대응들이 그동안 없었던 유례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어떤 증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다 그렇게 좀 얘기해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G2 간의 갈등이 재확산되거나 또는 미국 간의 어떤 인종차별과 같은 시위가 장기화될 수 있는 부분들, 또 호재로 놓고 온다고 하면 코로나19 치료제가 임상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주요국 경제 정상화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 6월 한 달간을 놓고 온다고 하면 좀 악재보다는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무게감이 실리는 분위기가 조성될 거로 그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결국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이연됐던 수요들이 5월 이후부터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소비가 상당히 좋게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최근 뉴욕 증시를 보면 이 나스닥 지수가 증시를 견인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약간 좀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결국 S&P 500이나 다우 지수로 어떤 키맞추기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지수별로 놓고 본다고 하면 다우나 S&P 500이 나스닥보다는 좀 상승 탄력이 더 높아지면서 나스닥 지수와의 어떤 키맞추기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한 3,400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여지는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할 여지는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유동성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앞에서도 설명해 주셨으니까 유동성 막 본 김에 조금 더 한번 당겨보자라는 게 이제 미국 측의 트럼프의 입장인 것 같은데 좀 남은 카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마 조만간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가 부양책을 꺼내들 여지는 상당히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아마 이번 달 정도 좀 예측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총 4차례에 걸쳐서 4월 이전 대략 약 3조 달러 정도 경기 부양 패키지를 꺼내들고 나서 지금 현재 한 달여가 좀 지난 시점까지 특별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기간들을 두는 이유는 추가 법안의 필요성 그리고 이제 어떤 규모에 대해서 검토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지난 5월 이제 미국 하원에서 그 3조 달러 규모 경기 부양책이 법안을 좀 가결시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주요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드린 이유가 일단 주요 내용 중에 일부분을 보면 뭐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어떤 지원을 한다. 또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어떤 필수 업종과 관련된 근로자들의 어떤 위험수당을
지급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미국인 1인당 최대 뭐 $1,200, 그리고 가구당 최대 $6,000 정도 현금 지원을 한다. 이런 주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부양의 어떤 규모 자체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주요 내용은 거의 비슷할 거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5월 달에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트럼프에게 $1조 규모로 해서 이 금액 자체를 좀 얘기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꺼내든다고 하면 최소 $1조 이상으로 해서 추가적인 어떤 경기 패키지가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이런 부분들은 증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의 경기 부양 패키지 가능성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분명히 악재 부분도 우리는 짚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시장이 이제 악재들을 기대감과 호재로 덮고 있다고는 하나 미중 갈등 같은 경우에 물론 또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해야 되니까 뭐 벼랑 끝까지 가지 않을 거다라고는 전망하지만 그래도 여기 남아있는 불확실성이고 그 잠깐 하고 지나가셨는데 그 인종차별 시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뭐 미국 국무부에서도 군사력 투입은 안 한다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군사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네. 이것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뭐 시장은 큰 영향은 없습니다. 안 받고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악재들에 대해서. 네, 그 미국 내 지금 현재 인종차별과 관련된 시위가 전개가 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사실은 이제 초기에는 약간 가격한 액션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사실 노이즈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높아진 부분들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전개되는 양상은 우리나라가 시위를 했던 것처럼 평화로운 모습으로 지금 현재 대치 상황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제 뉴욕 증시에서는 그렇게 크게 민감하게 반응 안 하는 것 같고요. 예. 아마 트럼프 입장에서는 최대한 단기간에 이러한 상황들을 종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결국 군대와 같은 어떤 최상위의 어떤 수단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시와 관련해서는 일단 금융시장에 미치는 노이즈는 좀 의외로 낮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제가 이제 그 트럼프가 4월 말 이후에 중국 대립기를 본격적으로 꺼내든 이유들은 결국 이 코로나19의 미국 확산 초기 때 트럼프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사실 확진자 수,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정상화가 재개되기 이전인 4월 말에 그 실시된 전국 여론조사를 놓고 본다고 하면 트럼프가 상대 후보인 바이든보다 6.3%포인트 정도 격차를 가지고 뒤져지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올해 11월 달 재선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상당히 큰데 이제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라서 결국 중국 테레기라는 카드를 꺼내든 걸로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중국과의 관계가 사실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재선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 자체가 미국 경제의 안정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시득을 놓고 본다고 하면 우선순위는 미국 경제 재건에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결국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는 미국 경제가 경제 지표로서 안정이 확인되는 3분기 이후로 좀 보고 있고요. 구체적인 시기는 9월 중순 이후로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트럼프가 지지율 확보를 위한 정치적인 실수로 꺼내야 될 가능성이 높고 3분기 그리고 시기적으로 9월 중순 이전까지는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는 변수이긴 하지만 어떤 금융시장을 꺾을 만한 그런 추세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는 낮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미중 간의 상황도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유동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급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정말 유동성의 힘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시장인데 이런 시장 어떻게 활용해서 포트폴리오 짜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 코스피가 6월 전후로 좀 달라진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코스피가 3월 저점을 형성하고 나서는 그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어떤 IT 플랫폼과 관련된 어떤 언택트 업종을 위주로 좀 상승을 좀 보여왔기 때문에 사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소외주를 중심으로 좀 키맞추기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포트폴리오를 염두에 두신다고 하면 소외주 중심으로 좀 꾸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유동성 장세의 1차적인 불을 지핀 거는 결국 이 한국은행이 비컷을 한 이후에 2개월이 채 안 된 시점에서 추가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불을 지폈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과 유럽, 중국의 어떤 경제 정상화 재개가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연결되고 있는 부분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결국 유동성 장세로 기결되는 양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한국 정부는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금통위를 통해서 이런 기조들을 펼쳐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 주요국들이 이미 제로금리 수준까지 금리를 낮춰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폭을 대략적으로 0.1%포인트 정도로 낮춰서 좀 추가적인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이 증시 입장에서는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국내 증시가 상승할 수 있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장을 놓고 본다고 해도 이제 장 후반에 좀 증시가 다시 올라오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유동성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상단을 2,400포인트 정도까지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2,400이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좀 약간 높은 지수대일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미국 증시 흐름을 국내 증시도 이제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유동성 효과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이제 상단을 그 정도까지 좀 높여볼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이 지수대가 단기간에 이제 맞춰질 수 있는 지수대는 아니지만 추세 자체는 그 정도까지는 봐야 된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일단 어떤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을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반도체, 자동차, 철강이나 에너지 내에서는 이제 정유 업종이 소외주의 어떤 양상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가치주와 성장주 흐름을 놓고 봤을 때 2004년도 이후에 그 격차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당분간 해당되는 소외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공산은 상당히 커졌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2,400 얘기가 나왔습니다. 2,350만 넘어가도 일주일에 2번씩은 연구위원님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때 또 새로운 투자 전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어쨌거나 유동성이 계속 힘을 발휘하고 있고 앞으로도 정책적으로 더 힘을 발휘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좀 이 상단을 긍정적으로 봐주셨는데 그러면 그 중심에 그러니까 한때 뭐 네이버 카카오 한창 얘기하면서 성장주 얘기하다가 이제는 다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하잖아요.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6월 흐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6월 증시를 견인하는 주도주로 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지수를 의외로 좀 높게 볼 필요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5월 반도체 가격을 놓고 본다고 하면 서버 디램이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PC 디램은 소폭 상승하고 낸드는 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견조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5월 반도체 잠정 수출 실적을 놓고 본다고 해도 전년 동기 대비 7% 상승, 또 전분기 대비해서 9% 증가 정도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견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하반기 때 반도체 업황이 의외로 견조할 걸로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해도 지금 외국인들이 5월 27일 이후 순매수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들, 또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5월 25일 이후 좀 꾸준하게 매수에 동참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업황과 수급이 맞물리는 조합이라고 하면 사실 반도체 주들이 6월달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68,000원 정도 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15,000원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업황과 수급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6월은 이 기존의 어떤 IT 플랫폼과 같은 언택주들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어갈 공산이 높고 오히려 소외주 내에서도 이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주들이 좀 견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IT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한 1분 정도 남은 김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 얘기를 했기에 물론 외국인들도 돌아오려는 느낌들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지만 지금 기관들이 어쨌거나 이끌고 있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유동성, 특히 기관을 중심으로 하다 보면 언젠가 유동성 때문이라면 오른 게 꺼질 때도 좀 훅 꺼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얘기가 전적으로 이제 과거 국면을 놓고 본다고 하면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패턴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추가적인 상승을 얘기를 드릴 때 유동성을 놓고 말씀드릴 뿐이지 유동성을 제외한다고 하면 사실 지금 3월 저점 형성 이후에 단기간이 많이 올라온 거는 분명 맞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S&P 500 지수를 놓고 온다고 해도 12개월 선행 PER이 거의 20배를 상회하고 있고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과거 역사적인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부분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지표로서 놓고 온다고 하면 분명 앞으로 어떤 돌발 악재가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우려들을 높일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보고 있고요. 급하게 올라온 만큼 만약 우려가 높아진다고 하면 그만큼 또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항상 이 증시가 올라는 가겠지만 악재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게 좀 앞으로도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너무 장밋빛,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다 보니까 약간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유동성 장세에 대한 또 반대 이면도 어느 정도는 감안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신증권 글로벌 투자 전략팀의 문남중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